정혜리는 30년간 군복을 입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현재 보병 사단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조카 정우민이었습니다. 우민은 혜리의 여동생 정혜미의 아들이었어요. 혜미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우민이 어릴 때부터 혜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왔습니다. 우민에게 혜리는 엄마이자 아빠 같은 존재였죠. 이모, 저 군대 가요. 작년 겨울 20살이 된 우민이 혜리에게 말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우민은 체격이 작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염려되었거든요. 우민아, 군대는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야. 혜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모한테 연락해. 우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올해 2월 입대한 우미는 혜리의 부대가 아닌 다른 사단으로 배치되었어요. 의도적으로 연고를 피한 결과였습니다. 혜리는 조카가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신의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입대 후 처음 몇 달간은 괜찮아 보였어요. 우민이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할 때도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리는 안심하며 조카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뭔가 이상했어요. 우민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혜리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지난주 전화에서 우민이 말했을 때 혜리는 그 목소리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리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부대 사정에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민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어제 받은 전화에서 우민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였어요. 이모,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혜리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오늘은 토요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쉬는 날이지만 혜리는 조카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요. 토요일 오후 2시 혜리는 우민이 복무 중인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면회였기에 사복 차림이었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혜리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10분 후 우민이 나타났을 때 혜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입대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어색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이모. 우민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을 때 혜리는 그의 왼팔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군복 소매 밑으로 보이는 멍은 며칠 된 것 같았어요. 혜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민아, 그 멍은 뭐니? 혜리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우민은 당황하며 소매를 내려가렸습니다. 아, 이건 그냥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훈련 중에요. 하지만 혜리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야. 혜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너를 때렸니? 우미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만 봐도 혜리에게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혜리는 우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민아, 이모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우민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이모, 저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우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해리는 속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어. 내 모습을 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우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가 소장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저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해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니? 이모 때문에 내가 표적이 되었다는 거야? 해리의 질문에 우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임들이 제가 장군 조카라는 걸 알아냈어요. 해리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구나. 얼마나 오랫동안? 한 달 정도요. 우민의 대답에 해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모한테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민의 말에 해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해리는 우민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우민아. 이모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모가 해결해 줄게. 우민은 해리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모, 정말 괜찮아질까요? 우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이모를 믿어. 너를 괴롭힌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면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해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카를 괴롭힌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해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카의 절뚝거리는 모습과 멍든 팔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30년간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으로서 그리고 사단장으로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해리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비밀리에 우민이 속한 부대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단장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참모장, 잠깐 와보세요. 해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참모장이 들어오자 해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민이가 속한 대대의 CCTV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생활관 내부 영상이요. 참모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해리의 단호한 어조에 참모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참모장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사단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생활관 CCTV 기록 중 일부가 삭제되어 있어요. 해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죠. 삭제? 누가 삭제했는지 알아봤나? 확인 중인데 관리 권한을 가진 간부들 중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참모장의 보고를 들으며 해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곧이어 해리는 우민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다른 병사들의 면회 기록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한 병사는 지난 2달간 면회를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면회 거부 사유가 뭡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병사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아마 협박을 받아서 면회를 거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가해자들의 신원도 파악되었어요. 주동자는 이태훈 병장이었고 그 밑에 김민수 병장, 박종현 상병, 이준호 일병이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 조직적으로 후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오후가 되자 해리가 수사 의지를 보인다는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해당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이 급히 찾아왔어요.
둘 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직접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이건 훈육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병사들끼리 있을 수 있는 마찰 정도죠. 중대장도 거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굳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해리는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훈육이라고 하셨나요? CCTV를 삭제한 것도 훈육의 일환입니까? 대대장과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해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조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의 문제예요. 두 간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해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끝까지 파고들겠다고요. 조카를 괴롭힌 놈들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간부들까지 모두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새벽 6시 해리는 이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예리해져 있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군 검찰청으로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투사단 정혜리입니다. 긴급히 수사관 파견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사안의 심각성을 묻자 해리는 단호하게 답했죠. 집단 가혹행위와 증거인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헌병대였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수사팀을 파견해 주세요. 사단장 직속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국방부 인권센터였어요. 즉시 조사팀 구성해서 내려와 주십시오. 아침 8시가 되자 해리의 사무실은 분주해졌습니다. 군 검찰 수사관 3명, 헌병대 조사관 2명, 국방부 인권팀 4명이 차례로 도착했어요. 해리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부대에서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어요. 해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체포가 이루어졌어요. 주동자인 이태훈 병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왜 나를? 이태훈이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묵묵히 일을 진행했어요. 이어서 김민수 병장, 박종현 상병, 이준호 일병까지 순차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우민에게 폭력을 가했던 직접적인 가해자들이었죠. 다른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평소에 무소불위로 굴던 선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생활관장 최중사도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중사님, 부하들의 가혹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가 있어요. 최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큰 충격은 오후 4시에 일어났어요. 해당 중대의 김대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대위님, 부하관리 소홀과 보고, 누락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김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중얼거렸죠. CCTV 복구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삭제된 영상들이 하나둘씩 복원되면서 충격적인 장면들이 드러났어요. 우민이 구타를 당해 멍들어가는 과정, 심지어 돈을 빼앗기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해리는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은 모두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해리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오늘 여러분은 목격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요. 해리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지게 할 겁니다. 간부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평소 온화했던 사단장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리의 단호한 의지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간부는 전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리의 마지막 말과 함께 회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해리는 조용히 우민이 있는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시찰이 아닌 개인적인 만남이었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수사로 부대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지만 해리의 마음은 오직 조카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생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우미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 가해자들이 모두 연행되는 모습을 보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해리가 들어서자 우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이모. 우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해리는 군모를 벗고 조카 앞에 앉았어요. 사단장이 아닌 그냥 이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민아, 많이 힘들었지? 해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우민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아픔과 억울함이 목을 막고 있었거든요. 해리는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모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미안해. 우민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진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죠. 이모, 정말 힘들었어요. 우민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그냥 견뎌야만 했어요. 해리는 조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해리의 다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너를 괴롭힌 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 우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공포가 모두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해리는 말없이 조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긴 말보다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했거든요. 이모, 제가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우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내 탓이 아니야. 잘못한 건 너를 괴롭힌 놈들이고 그걸 막지 못한 윗사람들이야. 해리는 우민에게 그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가해자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관련된 간부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야. 이모가 보장할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리는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하자. 군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미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괴로움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어요. 해리는 조용히 들어주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위로했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우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해리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모한테 말해. 생활관을 나서면서 해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조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해리의 사무실은 수사본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군, 검찰, 헌병대, 국방부 인권팀이 합동으로 진행한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실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복구된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2달간 우민이 당한 가혹행위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태훈 병장이 우민을 발로 차는 장면, 김민수 병장이 돈을 빼앗는 모습, 박종현 상병이 물건을 던지며 욕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죠. 사단장님, 휴대폰 메시지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군 검찰 수사관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가해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조직적인 괴롭힘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더욱 끔찍했어요. 우민을 어떻게 괴롭힐지 계획하고 서로 격려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11시 피해자 진술이 시작되었어요. 우민뿐만 아니라 같은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도 돈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저는 맞은 적도 있고요. 피해가 우민 한 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태훈 병장의 악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가혹행위의 주동자였어요. 후임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약한 병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거죠. 오후 2시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생활관장 최중사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어요. 병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그의 변명은 더욱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김대위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어요. 피해 신고가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모두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소한 마찰 정도로 판단했다는 그의 해명은 직무유기에 해당했죠. 심지어 CCTV 삭제를 지시한 것도 김대위였어요. 이 정도면 군사법원에 회부해야겠습니다. 군 검찰 수사관이 해리에게 보고했어요. 가해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기합이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집단폭행, 금품갈취, 협박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었죠. 오후 4시 해리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4명은 모두 군사법원에 송치하고 관련 간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요. 이태훈 병장을 비롯한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중사와 김대위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었어요. 더 나아가 전역 후에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해리는 이들의 군 경력에 영구적인 오점이 남도록 조치했죠. 저녁 6시 해리는 부대 전체에 공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혹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발견 즉시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이에요. 모든 병사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군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해요. 해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누구든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이날 밤 해리는 오랜만에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어요. 조카를 괴롭힌 놈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군사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동자인 이태훈 병장은 집단폭행과 금품갈취 혐의로 징역 2년의 군에서 즉시 제명 처분을 받았어요. 김민수 병장과 박종현 상병도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받으며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이준호 일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가담이었지만 그래도 징역 6개월의 강등 조치를 받았어요. 법정에서 판사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단순한 기합이나 훈육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명시했죠. 같은 날 오후
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최중사는 부하관리 소홀과 신고 무시 혐의로 강등 및 전속 조치를 받았어요. 20년 군 생활의 경력에 큰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대위의 처벌은 더욱 혹독했어요. 증거인멸 지시와 반복적인 신고 무시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간부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한 거였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그의 변명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대장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부하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경고 조치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어요. 해리는 지휘관의 책임은 단순히 모르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해리는 전체 간부 회의를 다시 소집했어요.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간부들의 표정이 진지하고 긴장되어 있었죠. 해리가 연단에 서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해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계급과 권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부하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해리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폭력은 절대로 군기가 아닙니다. 진짜 군기는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서 나와요. 약자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에게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한소령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사단장님,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리는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어요. 먼저 신고 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할 거예요. 또한 모든 간부들은 월 1회 이상 부하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리의 개혁안은 구체적이었어요. CCTV 관리도 강화하고 삭제 권한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에요. 회의 마지막에 해리는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 부하가 안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은 부대 내부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사단장의 말을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우민과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오후에는 부대 전체에 새로운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병영 내 인권 보호에 관한 지침이었어요. 가혹행위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가해자 처벌 기준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리는 우민을 다시 만났어요. 어때? 기분이 좀 나아졌니? 우민은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 이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해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조카가 평범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1년 2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미는 무사히 전역을 했고 지금은 대학교 3학년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끔찍했던 경험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마음도 한결 단단해졌죠. 어느 가을날 우민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군 인권교육 강연에 강사로 나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강연 당일 커다란 강당에는 300여 명의 장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 입대한 이등병들부터 고창 간부들까지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민입니다. 우민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여러분과 같은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민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입대했을 때의 설렘, 점차 시작된 괴롭힘, 그리고 절망적이었던 나날들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강당은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그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만 버티자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우민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었고 지켜주었습니다. 우민은 해리 이모가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설명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민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우민은 청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어서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강연 후에는 여러 병사들이 우민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한 이등병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민은 그 병사를 꼭 안아주었어요. 강당 뒤편에서는 해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그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조카가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강연이 모두 끝난 후 우민과 해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해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이모도 기뻐. 우민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우민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모처럼요.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민은 정기적으로 군 인권교육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해리는 여전히 사단장으로서 군 인권 개선에 힘쓰고 있어요. 조카와 이모,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